쌍둥이는 마침내 가족 상봉을 성공하고 도희는 나연이 쌍둥이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쌍둥이였다는 걸 몰라? 기억을 잃어? 도희는 가족들을 찾아가라 얘기하며 이나연의 딸 세별이가 지금 많이 아파. 너 빨리 가야 한다고. 서로 옷을 바꿔 입고는 너는 백도인 척 하고서 여기를 빠져나가. 세별이부터 찾아. 넌 어쩌려고? 나도 곧 뒤따라 나갈게. 버프 목걸이까지 걸어주며 고마워. 나연을 탈출시킨 그때 옆방 환자가 뜬금없이 불을 내버리고 이게 무슨 냄새야? 심장이 안 좋았던 도희는 탈출조차 못하고 쓰러지는데 나연이 다시 돌아와 구조를 시도하지만 어차피 나 죽어. 그게 무슨 소리야? 거세지는 연기에 두 사람 모두 쓰러지며 도희는 나연의 이름으로 사망하고 나연은 도희의 이름으로 생존합니다. 시신을 확인하는 양가족들, 당연히 나연의 시신이라 여기며 장례를 치르는데 진짜 나연은 그나마 신속한 구조로 연기 흡입이 적었습니다. 도희의 부모 덕에 안정적인 케어를 받으며 도희야. 깨어날 날을 기다리기 시작하고 여기도 봐. 하나, 둘, 셋. 백도 패밀리는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추진해버립니다. 나연의 유품을 고이 챙기는 유가족들, 그 금수는 기어이 결혼을 하는 거지. 조금 늦었지만 깽판을 시도하는데 그 불쌍한 거 보내는 날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해 어떻게? 말리던 세진이 아니 저 그대로 유산해버리고 이 타이밍에 세별이 정신을 차리자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세진이 몰래 찾아와 복수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어디요? 엄마 안 와. 죽었다고. 하늘 날아갔어. 충격적인 소식에 위독해지는 세별. 결국 숨이 끊어지고 그와 동시에 도희야, 엄마야, 엄마. 나연이 정신을 차리며 넌 혼자가 아니야. 너한테 가족도 있고 세별이랑 딸까지 있다고. 잃었던 기억들이 세별아. 마침내 돌아오기 시작하고 백도희 씨, 정신 차려보세요. 의사는 정말 친절하게도 기억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기억이 소실되고 엉켜버리는 거죠. 기억 장애라고 판정을 내리며 그 전과는 많이 다른 낯선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정신을 차린 나연, 세별아. 내 이름으로 죽은 도희와 딸 세별의 죽음을 확인하며 나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문제의 귀걸이를 보고 처절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며칠 뒤 재벌집 외동딸 도희가 되어버린 나연. 도희의 방에서 다시 한번 결과지를 확인하고 도희가 조사하던 자료들을 확인하는데 백독으로 외소녀 장세진과의 결혼을 위해 강태준 20년간 순정을 바친 연인을 버리고 5살짜리 딸까지 버렸다. 나연이 기사를 이었으며 확인 결과 병원에서 난 화재 사고로 강태준의 연 여자는 사망했다. 며칠 후 여자의 5살짜리 딸마저 엄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다. 완성한 기사를 언론에 익명으로 던지는데 익명으로는 제보입니다만 정황을 보니까 개연성이 충분히 있더군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유경은 소송에 엮이면 골치 아파질 텐데요. 능숙하게 협박하며 제가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센 내용으로 선물 하나 드리죠. 영숙과 박 회장의 불륜을 터뜨려버립니다. 박 회장은 그렇게 충격으로 사망하고 아버지! 유경은 필사적으로 연기하며 나 때문에 아버지 죽은 거야. 영숙과 휘경을 몰아낼 밑밥을 깔기 시작합니다. 동진과 함께 찾아온 나연. 예비 며느리 도희를 아끼는 영숙에 비해 한마디 걸지 않는 휘경을 보며 나연은 무언가 있음을 직감하고 어머니 전화하셨는데 백도희 씨 부탁대로 말씀 안 드렸어요. 도희가 시한부를 선고받았었다는 사실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단 직진. 그로 인해 휘경을 밀어냈다는 마음 아픈 상황을 알아채지만 어찌됐든 백도에 복수하고 싶은 나연은 도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며 49일 뒤엔 재벌집 외동딸 도희를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49제가 끝나며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AP식품 사장으로 박휘경을 임명한다. 휘경은 망해가는 회사를 받아버리고 현재 부도위기에 처한 AP식품을 박휘경이 정상화시킬 경우 박휘경은 최대 주주로 백도그룹 경영 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박휘경이 AP식품을 살려내지 못할 경우 박휘경은 백도그룹의
모든 경영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고난도의 퀘스트까지 받아버리는데 박희경이 경영권을 찾아올 때까지 백도그룹 회장으로 장경환을 추대한다. 심지어 현재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장녀 박유경에게 상속한다. 회장의 저택마저 유경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살아생전 안 주신 사랑 돌아가셔가지고 다 주시네 우리 아버지. 경화는 사실상 회장으로 취임해버리고 전부 포기하고 정리하려던 휘경에게 뜬금 나연이 찾아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억울한 부분은 정확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소리예요? 박 회장 스캔들의 출처를 알려주는데 백도희 씨가 보내주신 기사가 안타였다면 그분이 가져온 기사는 홈런이었죠. 욕심이 나더라고요. 백도희 씨 기사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그 기사를 받았어요. 기사를 건넨 사람이 누군가요? 박유경 씨요. 드디어 내막을 알게 된 휘경. 그대로 유경을 찾아가 AP식품을 무조건 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전포고를 해버리며 백나연과 연합을 시작하는데 그러자 유경은 보복이라도 하듯 2층 제일 큰 방이 우리 애들이 있을 신혼부부방이에요. 회장의 저택에 이사를 와버리며 누구 맘대로 내 집에 이사를 해? 여기 이제 내 집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한 내 집. 영숙의 멘탈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부도를 막아야 부채도 해결할 거 아닙니까? AP식품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리고 AP식품 쪽으론 무차별적인 대출이야말로 자회사건 모회사건 줄줄이 무너뜨리는 폭탄이잖아요. 세진이 엄마를 따라 방해 공작을 펼치며 매형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님 판단은 언제나 옳으셨어. 99% 성공시키셨지. 하지만 실패한 나머지 1%가 바로 AP식품이야.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던 차에 AP식품은 이미 기울어진 배야. 그럼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투자 전문가인 아버지가 휘경 씨 회사에 투자하면 은행권도 시장도 다르게 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회사를 갖고 싶으니까요. 나연의 요청에 동진이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저택에서 마주하는 식구들. 왔어요? 왔어? 휘경은 선전포고하듯 AP 부도 막았어요. 자신의 뒷배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누구야 그 구세주가? 백도희 씨 아버지. 그리고 나연은 절 AP식품에 파견해 주세요. 박희경 씨 경영 파트너로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하나 그쪽으로 갈 거야. 순식간에 AP식품의 요직을 차지하고 도희를 좋게 봐주던 영숙을 찾아가 세진이 식구 밀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AP 식품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 휘경이 백도 경영권도 완전히 박탈되고. 내분을 눈치채며 회심의 미소를 짓던 그때 손님 오셨나 봐? 백도희라고 합니다. 유경은 그대로 도망치고 진짜 백도희가 맞아? 백도희가 확실한 거냐고! 영숙이 몇 번을 설득한 끝에 납득하고 말죠. 알았어. 이런 상황에서도 밥은 같이 먹는 재벌들. 삼촌, 백도희 기자랑 끝난 거 아니었어? 도희 씨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휘경은 도희를 다시 잡기로 합니다. 며칠 뒤 AP식품엔 구조조정설이 돌게 되는데 구조조정이요? 이번엔 태준의 계략이었죠. 꺼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AP는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숙제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휘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진실한 약속을 해보지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바지 사장이고 모든 중요 결정은 백도 본사에서 다 한다면서요? 그때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직원이 된 나연이 찾아와 현재 AP 상태로는 아무것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죠. 구조조정이든 정리해고든 몰래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직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민심을 달래는 데 성공하자 경한팸은 아예 강 팀장이 태준을 보내서 AP식품부가 분탕을 치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내려오고 계세요. 특별한 손님을 데려온 휘경. 손님 오셨다. 패밀리는 일제히 얼어붙고 나연은 태준의 방까지 들어와 누구세요? 여긴 휘경 씨 방이 아닌가 봐요. 얼굴을 인증하고 백도희라고 해요. 패밀리는 패닉에 빠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연이를 꼭 빼닮은 백도희. 아이 말도 안 돼. 그냥 얼굴만 똑같이 생긴 것뿐이야. 그 와중에 유경은 나연이를 쏙 빼닮은 백도희 만난 소감이 어떠니? 태준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AP로 간다고 들었다. 많이 꿈틀거려라. 다행히 지금은 밟을 사람이 네가 아니라 백도희니까. 한편 옥매트를 팔러 온 만정. 이거 어디다 둘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곳에서 우연히 도희의 가족 사진을 보고 왜 그러세요? 이분 누구예요? 딸인데 왜요? 쇼아 아는 아이랑 너무 닮아서요. 온 동네에 소문을 내버리며 나연이하고 똑같이
생겨봤어? 이에 말숙은 도희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오고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이때 다녀왔습니다. 말숙은 본능적으로 딸을 안듯 안아버리는데 우리 나연이랑 똑같아. 하지만 복수를 해야 하는 나연.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내주시죠.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을 내보내고 현타에 빠집니다. 한편 화목해 보였던 동진과 성주는 저도 여기서 같이 잘까요? 피곤할 텐데 그만 건너가 쉬어요. 사실은 쇼윈도 부부 상태였는데 동진은 도희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있었고 성주가 바람을 피워 낳은 것으로 오해하며 영숙을 자주 만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나오셨네요. 집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AP를 찾아온 태준. 이쪽은 본사에서 온 총괄 팀장 강태준 씨예요. BSS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백도희 상무예요. 나연은 뜬금 플러팅을 시작하더니 손이 참 따뜻하네요. 셋은 한참 동안 회의를 하다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추천할 만한 치킨집 없어요? 저 있어요. 태준은 나연을 따라가고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뜬금 건축학개론을 시작하는데 하필 이 광경을 보고만 휘경. 대체 근무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예요? 질투가 터집니다. 제가 박희영 씨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싹 다 보고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열심히 치킨을 고르는 AP 직원들. 한 치킨이 압도적인 득표를 얻는데 다행히 거리 조사와 완전 일치하네요. 몰표를 얻은 그곳은 말숙의 치킨집. 가게 주인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양말숙 씨라고 하네요. 백도그룹의 원한이 강한 말숙의 가족은 여러 차례 제안을 거절하고 그 치킨집이요? 강태준의 옛 여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휘경이 가게일까지 도우며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태준의 분탕질 때문에 그 계약 책임자가 바로 저예요. 계약의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올라갑니다. 태준 씨 미안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세진과의 술 약속을 기다리던 태준. 피아노 소리에 홀린 듯 일어나 20년 전 처음 봤던 나연을 떠올리며 뜬금없이 이젠 키가를 시전하는데 내 그림자기 마침 세진이 목격하자 보란듯 태준을 때리는 나연. 그리고 억울하게 맞는 나연. 당신 미쳤어? 당신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내가 미친 여자가 됐네요. 이나연 닮은 백도희를 보니까 눈이 확 돌아. 그렇게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가 싶더니 백도희의 목표는 AP의 경영상을 악화시켜 헐값에 매입하는 것이다. 박희경은 백도희를 퇴출시키고 즉각 물러나라. 관계를 버리며 사이를 회복하곤 이 사진들을 완전히 선동해 만약 치킨집 계약에 올인하다 계약이 불발돼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경우 백도희 상무의 퇴출은 물론 박희경 사장님도 자진 사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퇴출 밑밥을 깔아둔 그때 저도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나연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 저의 퇴출과 박희영 사장의 사퇴를 건 만큼 이 시간 이후 AP는 온전히 우리 두 사람 몫입니다. 그 어떤 경영상의 간섭, 일절 삼가해주세요. 방해 요소를 모조리 차단해버리고 말숙의 치킨집에 찾아가선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그쪽이 여기랑 같이 일하면 그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순식간에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오늘도 영숙에게 초대받은 나연. 저 옛날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친모 윤혜와 영숙 그리고 유경이 고교 시절 친구였다는 사실과 유경이가 윤혜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왜 미워하셨는데요? 유경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뭐. 윤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유경이는 의심했다니까. 유경에게 비밀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AP 소식을 접하는 유경. 나연이 엄마가 승낙을 한 모양이야. 백도 계열사란 거 알고도 한다는 거 아니야? 태준에게 몰래 미션을 주는데 비겁한 미션에 당황하는 태준. 못하겠습니다. 못해? 전 삼류 양아치가 아니니까요. 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에 딱 제격이야. 둘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나고 세진이 직접 이 일을 맡으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젯밤에 이 집에서 치킨 먹고 다들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에 깽판을 쳐버리는데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처리하세요. 애꿎은 태준이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자네가 움직인 건가? 아닙니다. 그럼 비겁한 짓은 하는 게 아니야. 태연이 술판을 벌이는 알바몬들. 총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나눠주고 오늘까지는 석사야 꼭 좀 복용하시고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쓰레기도 수거해가는데 미행하던 나연이 정확히 포착하고 저거 식중독 환자 변실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닌 것 같지? 그러네요. 미행 좀 해주라. 그럴게요. 운전기사가 성공적으로 총책의 아지트를 찾아내며 브로커 맞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나연은 그대로 협박을 시작하고 흥신소 브로커분이요. 그분 경찰에 이미 다 진술했습니다. 순순히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지시받은 사항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이 꼬였음을 알게 된 유경. 세진을 위해서 이번 일 네가 희생해줘라. 태주는 꼼짝없이 덮어쓰는데 나연은 이 사실마저 캐치하곤 계획을 꾸밉니다. 이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동네 치킨집에 매달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결국 사퇴하려는 휘경. 저로 인해 AP식품이 곤란해졌다면 경영에 손 떼겠습니다. 마침 나연이 나타나 만약 이번 식중독 사건이 악의적인 장난이었다면 박희경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증거 있어요? 증거 보여드리죠. 증거를 데려던 그때 증거 필요 없습니다. 태준이 거짓 자백을 해버리는데 이 사건을 지휘한 건 바로 접니다. 정말 뜬금없게도 그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건 미친 짓이에요. 나연이 태준을 두둔하곤 들어오세요. 알바몬들을 불러와 그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에 어떻게든 돈 좀 뜯어보려고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친구들끼리 장난을 좀 친 거예요. 거짓 진술을 펼치는데 당신이 한 짓이 아니니까요. 이는 전부 장세진 본부장 그리고 박유경 사모님 두 사람 합작품 아니에요? 세진과 태준 사이를 망치려는 나연의 의도였지만 내막을 알리 없는 휘경은 알잖아요. 강태준 세진이 남편인 거. 강하게 어필하고 아직도 날 좋아해요? 사고 전 백도희가 아니라 지금 왜 백도희를 좋아하냐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태준은 이걸 또 지켜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나연이 애써 자리를 뜨자 이제 안 기다리고 백도 씨한테 갈 겁니다. 휘경은 완전 직진을 선포합니다. 다음날 도희의 시한부를 알게 된 성주. 아마 도희 씨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얘기 안 했나 봐요. 뜯지도 않는 약병을 보며 의문을 품던 그때 벗어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수술 자국 어딨어! 나연은 결국 실토하고 이나연이에요. 딸의 죽음을 이제야 확인하는데 내 딸을 네 복수의 도구로 이용을 해! 한참을 꾸짖던 그때 은봉 또한 상황을 알게 되고 몰래 이들을 관찰하는데 놀랍게도 성주는 나연을 받아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내 딸 도희야. 양언니 은봉 또한 잘됐다 나연아. 묵인해주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제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친절하게 전부 설명해주는 성주. 아빠는 그 사실을 몰라.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하는데 이미 오해가 생겨버린 동지는 죄책감 없이 외도를 시작하고 오빠! 영숙이 선을 넘자 오빠 이리 와봐요. 동지는 이내 설레기 시작하지만 사실 영숙은 너 배고프지? 너 밥 먹어야 하잖아. 아까 저녁 먹었잖아요, 우리. 치매가 시작된 것이었고 유경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며 어머 큰 사모님 아까 식사 한 번 더 하신다고 국 데우셨잖아요. 전부 들통나고 맙니다. 한편 치킨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AP식품. 동네 치킨집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유경은 몰래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건물을 사서 방해를 준비합니다. 도시락 좀 따와봤어요. 축하의 의미로 도시락을 돌리는 나연. 야, 이 편지 쓰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태준이 편지를 보자마자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달려와 과거 나연이 적어준 편지들을 꺼내며 필체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곤 나연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세진도 뒤를 밟습니다. 눈치챘다며 설명하는 태준. 네가 매일 나한테 도시락 싸다 줄 때 써준 쪽자. 나연이 정체를 밝히려던 그때 남편을 못 믿어서 미행에 낳은 사람이 백도의 후계자라니. 제대로 긁힌 세진. 그런 의부증이니 뭐니 소문이라도 나면 타격이 크겠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딸의 쓰레기를 여태 가져가고 있었던 거야! 분노를 원없이 표출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태준에게 감시를 붙여버리는데 그리고 며칠 뒤 강태준 씨 지금 호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호텔이요? 어디냐고요! 바로 쳐들어가는 세진. 세진아. 일단 때리고 보는데 이곳은 사실 회의실이었고 세진이 의부증 환자로 소문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수고하셨어요. 물론 나연의 함정이었죠. 강태준 미행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가죠. 그새 또 일을 꾸미는 세진. 여보세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그쪽 차를 좀 박았어요. 지금 잠깐 내려오셔야 할 것 같은데. 나연이 자리를 비운 틈에 매수한 직원을 투입해 도희의 계정으로 경쟁사에 레시피를 보내버립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나연. 그런데 엄마, 나 좀 봐봐. 간단한 덫에 너무나 쉽게 걸리고 희나연, 정체가 들통난 김에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 장세진, 박유경, 장기영안의 완전한 파면. 선전포고를 해버리는데 바로 출시하세요. 지금 당장요. 결국 세진의 계략대로 타소스 치기는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백도희 씨를 검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나연이 수사를 받게 되자 우리 도희 죽인 것도 모자라서 또 도희를 잡겠다고? AP식품 여파 때문에 본사도 덩달아 출렁이겠네요. 성주는 본격적으로 매수 시작해주세요. 백도 풀매수를 시작하고 말숙도 뭐라도 하기 위해 병맛 광고를 찍습니다. 잡숴봐. 한편 세진을 의심하는 태준. 세진은 또다시 난동쇼를 벌이며 내가 아니라 백도희 짓을 하는 거 보여준다고 이거다. 상황을 무마시키지만 태준은 너무나 쉽게 저기 내일 입금해 주시기로 한 거 잠시 보류해 주세요. 백도희 상무가 저 검찰에 고발하고 귀다 추적을 하겠답니다. 세진의 행각임을 알아채고 장세진이 끌리네. 나연 또한 세진임을 눈치채며 내가 오늘 이사회에서 아주 큰 폭탄을 터뜨릴 거야. 장세진 자존심이 어떻게 갈기갈기 찍히고 만신창이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강도 높은 협박을 이어가자 태준은 세진과 나연 모두를 지키기 위해 지금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백해버립니다. 이번 신제품 유출 사건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이사회는 취소되고 오늘 회의 취소하신답니다. 네가 왜 백도희 대신 이상하단 말이야. 왜? 태준은 묵묵히 짐을 정리하다 유경에게 호출되는데 백도희가 다치는 게 그렇게 싫었니? 신세를 갚은 겁니다. 지난번 식중독 사건 어머닌 저한테 뒤집어 씌우셨지만 백도희 씨는 절 살려줬으니까요. 니들 둘 이혼해. 이제 막 나가기로 하는 태준. 세진이가 원하면 그렇게 할게요.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동네북이 되어버린 태준을 나연만이 보듬어 줍니다. 건물 매입을 통보하는 유경. 비우세요, 한 달 안에. 한 달이요? 충격에 빠진 말숙은 그대로 실어증에 걸리고 장세진 엄마가 찾아와서 새로운 건물주라면서 한 달 안에 건물 빼라고. 또다시 흑화해버린 나연은 1도 관심 없던 휘경을 꼬셔서 당신한테 가도 돼요? 왜 이제 와? 나 아까 도착했는데. 그럼 발표할게요. 백도그룹 가문에 백도희 씨랑 저 결혼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마침 광고도 대박이 나버리며 야, 이 반응 봐봐, 반응 봐봐. 서울에 여러 지점을 내고 말숙도 새 건물에 다시 오픈합니다. 레시피 사태에 대해 고백하는 세진. 제가 진행한 거예요. 세진아, 막지 마. 계속 얘기해봐. 왜 그런 거니? 백도희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진에 대한 비방들이 회사에 떠돌아다니고 백상무님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대자보. 돈에 매수당하고 이용당한 게 너무 속상하고 분했어요. 과거 매수당했던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지만 세진은 잔뜩 오해만 한 채 정직 처분이야. 꼼짝없이 본부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신임 본부장 오기로 했다. 태준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딴 사람이 아니라 태준이 너여서. 그새 또 괴롭히러 찾아온 유경. 축하한다. 다 네 세상 같지? 당분간이야. 태준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며칠 뒤 상견례를 시작하는 재벌들. 무단하시죠? 덕분에요. 그리고 조금 늦게 들어온 나연이 유경에게 보란 듯 문제의 귀걸이를 보여주자 유경은 화장실로 도망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걸 백도희가 달고 나오겠어. 나연은 이걸 또 쫓아와 아마 어딜 가봐도 이거랑 똑같은 걸 찾기는 어려울 거야. 유경을 원없이 괴롭힙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막고 싶은 태준. 희근 삼촌, 네 정체 알고 있어? 협박을 시작하는데 지난 20년간 나 하나만 바라본 강태준 여자란 거, 새별이 엄마란 거 다 알고 있냐고. 그러자 뒤를 거는 나연. 장세진 버려. 그럼 나도 생각해볼게. 태준은 이걸 또 고민합니다. 오늘따라 살벌하게 싸우는 동창들. 좀 내려가 보세요. 큰 사모님이랑 작은 사모님이. 세진 아빠한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라고 할까? 또다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세진이 진짜 누구 딸인지 가려봐?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버린 세진.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세진아,
할머니 지금 정상 아닌 거 몰라? 세진은 의외로 할머니 이 정도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아 보이는데 갑자기 혼수를 땡기는 세진. 이때 찾아온 태준이 슬슬 이혼 얘기를 꺼내려던 그때 나 아빠 딸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나 12살 때 할아버지 서류 가방에서 봐서는 안 될 걸 봤어. 나랑 아빠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써있더라. 동정심에 흔들린 태준은 이혼을 포기합니다. 오늘도 전화데이트를 하는 영숙 그리고 동진. 편안하게 자요 이제. 성주가 따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나? 문제의 서류를 건네는 동진. 도희 샘부 따윈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낳지 않았어요, 우리 도희. 성주는 입양에 대한 썰을 풀고 우리 아이 사산되고 도희 입양한 거예요. 당신이 날 떠날까봐. 부부의 오해가 드디어 풀립니다. 세진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경환을 은밀히 불러낸 영숙. 어서 와서 절해. 예? 뜬금 윤혜의 제사를 치르라 하곤 만삭인 윤혜가 날 찾아왔어. 폭탄을 터뜨리는데 윤혜 딸이 세진 아빠 딸이었다고. 혹시 할머니가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 해도 괜히 신경 쓰지 마. 경환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신부 입장. 결국 식을 올리는 휘경과 백나연. 엄마 죽을 때까지 너한테 엄마 소리 못 들어도 괜찮아. 나연의 양가족은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미안해요. 당신한테 가게 돼서. 새로 생긴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유경은 곧바로 영숙을 괴롭히고 말리던 세진이 엄청난 정보를 듣게 되는데 내 친구 윤혜 걔딸이 진짜 세진 아빠 딸이야. 저 아줌마가 네 아빠를 뺏었어. 널 임신했다고 속이고. 죽은 나연이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세진. 좋으세요? 좋아요. 영숙을 어디론가 데려가 방심하게 만들곤 동진 오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려장 해버립니다. 마셔. 불안을 좀 잠재워 줄 거야. 그 존속육 있지. 꽤 치명적인 건데.